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량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은 계량 리스크는 여기서 하나가 재무 리스크에다가 운용 리스크까지 요까지가 계량 리스크고요. 계량 리스크고 요 밑에 전략, 법률, 평판 리스크 요게 이제 비계량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계량 리스크하고 비계량 리스크 구분하고 재무 리스크하고 비재무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량 리스크에는 포함되죠. 자, 1번 운영 리스크 바로 나왔네요. 계량 리스크에 포함되죠. 운영 리스크.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전략, 법률, 시스템 리스크는 비계량 리스크에 여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BIS 3대 리스크 나와 있죠. 시장 리스크,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 요 세 가지는 BIS에서 BIS에서 정하고 있는 3대 리스크라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통합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 개별 리스크 관리법이 있고요. 통합 리스크 관리법이 있습니다. 개별 리스크 관리법은 개별적으로 우리 그 금융기관에는 본점이 있고 그 밑에 뭐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개가 이렇게 수십 개가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각각의 거래부서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게 개별 관리 개별 리스크 관리법이고요. 통합 리스크 관리법은 본점에 리스크 관리 부서가 있어서 요 부서에서 요 부서가 그러니까 요 중간 부서가 각 지점의 리스크, 각 거래 부서나 회사 전체적인 리스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그 리스크 관리법이 통합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통합 리스크 관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개별적인 건 또 일부는 개별 리스크 관리법을 쓰지만 일반적인 여기서 리스크 관리에서 말하는 그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통합 리스크 관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통합 리스크 통합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 부서가 리스크를 관리한다. 주로 거래 부서가 하는 것은 개별 리스크 관리법이라 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취한 포지션을 줄이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은 개별 리스크 관리법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법 여기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3번 그릭 문자를 이용한다는 것도 그릭 문자가 보통 델타, 세타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래 부서가 자기들만의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때 쓰는 그 해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릭 문자를 이용하는 것은 요 개별 리스크 관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주로 사용하는 위험 측정치는 VAR이다. 통합관리법에서 위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은 VAR. 여기서는 위험을 뭘로 관리하냐면 좀 이따가 그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VAR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리스크 관리법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그릭 문자를 이용합니다. 그릭 문자. 예를 들어서 베타, 세타, 뭐 델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리스크 통합관리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 2, 3번은 리스크 개별관리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에 리스크 개별관리법과 통합관리법을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VAR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VAR이란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VAR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장 리스크. 이게 시장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VAR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VAR은 Value at Risk.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최대 손실 예상 금액이라고 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VAR이라는 것은 정상 시장에서 주어진 신뢰 수준에 따라 볼 때 목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VAR은 측정하는 것은 언제 측정하는 거예요? 정상 시장에서 측정하는 거고요. 신뢰 수준이 보통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뭐 95% 신뢰 수준, 뭐 99% 신뢰 수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목표 기간은 뭐 하루 최대 손실 예상이냐, 아니면 25일 최대 손실 예상이냐, 이럴 때 그 목표 기간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손실 금액이 결국 VAR이다. VAR은 왜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시장 리스크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최대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쳐보자고요. 주식에 투자할 때 과연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최대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파악해야지. 이 정도, 만약에 그게 내가 100억 투자하는데 한 50억 정도 깨진다고 나오면은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을 이거 하냐? 예를 들어서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최대 손실 금액이 한 뭐 5억 정도 나온다. 또 어떤 주식은 뭐 100억 중에 한 10억, 뭐 50억 정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5억 정도짜리는 선택할 수 있고 50억 정도 깨질 수 있는 건 선택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VAR을 계산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VAR을 계산함으로 인해서 시장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가 있겠죠. 너무 그 VAR이 큰 것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조금 적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시장 리스크로 인한 그 손실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다? VAR이다.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VAR은 정상 시장에서 주어진 신뢰 수준으로 목표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말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게 VAR의 개념이죠. 바의 개념. 그 다음에 2번 정상 시장에서 신뢰 수준 95%로 10일간의 바가 20억이라는 것은 10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이 20억보다 작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바가 어떤 A 자산의 바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나왔어요. 신뢰 수준 95%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A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최대로 손실이 난다고 하면은 20억, 최대 많이 나면 20억 정도 난다는 소리죠. 그것을 신뢰 수준은 95%. 그러니까 한 95% 신뢰 수준으로 할 때 20억을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95%라는 소리잖아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20억을 그 A에 투자해가지고 20억을 초과해서 깨질 확률이 5%라는 거죠.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바젤 위원회는 10일 기준 95% 신뢰 수준에서 바를 측정하도록 권장하는 게 아니라 바젤 위원회는 10일 기준 99% 신뢰 수준으로 바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산할 때 요 95%짜리는 1.65라는 상수를 쓰고요. 99% 신뢰 수준은 2.33이라는 상수를 쓰거든요. 조금 이따 계산할 때, 계산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9% 신뢰 수준을 하는 게 더 엄격하게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목표 기간이 길어지거나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바도 커진다. 일반적으로 바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바는 신뢰 수준을 보통 그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알파. 그 다음에 V 자산 투자되는 자산 가치. 그 다음에 변동성.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를 곱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으면은 루트 n, 뭐 25일이면 여기 루트 25, 9일이면 루트 9가 되는 거고, 여기 기간을 곱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베타를 곱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수정 듀레이션을 곱하고,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델타를 곱합니다. 델타. 민감도 지표죠. 민감도 지표를 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목표 기간이 길어지거나, 목표 기간이라는 것은 여기 요 n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n이 며칠이냐 요거 뜻하는 거니까. 목표 기간, 신뢰 수준이 99%인 건 2.33을 보고 95%인 건 1.65로 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커지거나 요것이 커지면은 바도 커지겠죠. 그죠? 바도 커진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